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,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부딪히는 거거든요. 근데 막 그 사람한테 나 한 번만 만나줘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비참할 수 있는데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연락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냥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운데 또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,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면 내가 미쳤나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, 나 이상한 사람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의외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손님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어느 날은 와가지고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지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, 천운이었어요 라고 하다가 또 한 달 있다가 왔을 때는 그 사람 또 제가 만나고 싶은데 연락 언제 와요?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,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흔하게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. 두 개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. 한 사람에 대한 동일한 한 대상에게 사랑과 증오를 둘 다 느끼는 거예요. 그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의 두 개의 인격체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던 그 하나의 인격체,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를 배신했던 다른 인격체, 그 두 인격체에 대한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럼 어떤 날은 또 내가 그 사람 너무 좋아서 행복했고, 그거 생각하면 또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. 왜냐면 헤어질까봐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을 폈다든지,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든지, 아니면 뭐 나한테 어떤 뭐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든지, 그거 생각하면 헤어진 게 진짜 다행이다, 천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, 그런 게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, 저는 이런 감정이 들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. 보통 이런 감정 들면 우리 일상에 지장이 커요. 일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, 괜히 뭐 가만히 있다 눈물 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노력하고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받으면 다행인데, 만약에 이제 안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비참한 상황이 오는 거죠. 근데 이 비참한 상황은요, 20대나 40대나 비슷하게 느낍니다. 오히려 40대, 한 30, 40대 되면 더 힘들어요. 왜냐면 20대 때는 그래도 막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, 또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, 그래 내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, 한 40대 때 이런 걸 느끼잖아요. 그럼 나는 직장에서 과장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어요. 근데 막 그 사람한테 나 한 번만 만나줘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내 일상과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대비되는 게 크기 때문에 비참할 수 있는데,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적극적으로 해보고, 좋은 쪽으로 흐르면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좋은 관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건데, 보통은 이런 관계는 반복이 되죠. 만약에 그 사람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다, 바람 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내가 변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. 상대방은 안 변하거든요.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잖아요. 계속 똑같이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이 안 변하고 변하지 않고 한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거의 수행자의 길이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, 또 나도 성장하면서 바뀌고, 또 상대방도 바뀌고,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만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.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바뀌거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, 아마 상대방은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보통 이럴 때 나오는 타로 카드가 이제 메이저 카드 중에 2번 고위 여사제 카드가 있거든요. 고위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은 이 등 뒤에 흑백 기둥이 있어요. 그래서 흑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, 백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, 이 두 가지의 마음의 갈등이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 주변에다가 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헤어지라고 얘기해요.
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.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는 안 되는데 그립다라는 거는 그리운 마음이 훨씬 더 큰 거고, 나는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용서 못할 그 행동이나 아니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겠다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분들이 이제 타로 카드를 보러 오는 거예요.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. 아직 그 사람이랑 관계에 인연이 남아있다. 그래서 잘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주니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연락을 내가 한다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고,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있잖아요. 제 손님 중에도 정말 평범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뭐 배울 만큼 배운 분이에요.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제 집착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너무 과도할 때가 있어요. 그게 스토킹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. 그럼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.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거기서 초토화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연락은 하되 진짜 이 스토킹에 대한 거는 꼭 고려를 해서 그 최소한의 어떤 연락을 하고, 왜 연락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라도 했는데 연락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. 다행히 받으면 거기서 뭔가의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해보는 게 나도 후회도 없고 네.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잖아요. 혼란이란 말이에요. 나한테 혼란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토스하는 거죠. 던지는 거예요. 혼란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.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기다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지, 그리고 언제 연락하면 좋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?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뭐 어떤 나의 마음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. 그거 다 제쳐두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, 다시 연락이 될 수 있을까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, 이게 사실 타로 카드로 볼 수 있는 백미 중에 하나거든요.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, 그리고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과 다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연락이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어요. 제가 올린 그 영상 중에 3분 타로가 있거든요. 그 3분 타로 주제 중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영상이 있는데, 그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고민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용서할 수 없는데 보고 싶은 이런 양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. 우선 제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나만 이상한 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의 어떤 변화라도 주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 같고, 저의 어떤 그 한마디의 지침은 먼저 그냥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, 그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 타로를 보셔도 되고, 아니면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을 보고 또 나의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, 그리고 나의 마음의 관점을 다시 잡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영상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.